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들도 이제는 같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 하락이 일시적인 하락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시작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쵸? 꺾이고 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7일선 밑으로 꺾이면서 음봉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여기 위로 올려주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반등만 주다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여기죠. 한 4만 달러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항상 뭐 50%에서 60% 혹은 40에서 60% 사이에서 현금과 코인을 왔다 갔다 해서 비중을 정해주면, 내가 이제 이거를 갖고 가는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을 40%밖에 안 했지만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 했을 때도 40%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걸 예측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크게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못 올리면 하락을 하는 과정인데요. 근데 지금 이 이슈에 떴던 것들이 뭐냐면, 이게 요때 떴던 거랑 비슷하죠. 이게 이제 바이낸스 짱펑짜오의 사임 이슈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이렇게 이제 가는 그건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베리 실버트가 이사회에서 사임을 했고 뭐 마운트국스 이슈라는 게 이제 버드로 슬슬 나오고 있고 하니까, 요게 그러면 이제 얘가 오늘 이렇게 빠르게 올려주면 그러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이동평균선들끼리 만나면서 경계에서 또 이런 식으로, 알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런 식으로 변곡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그럼 이 캔들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버티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버티는 형태로만 가고 위로 뚫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임이 되려면 며칠 정도 걸릴 수가 있고, 빠르게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거듭 제가 강조드리지만 어느 한 곳으로 몰빵하지 마시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떨어지면 매수한다 생각하면 되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추세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보면은 43,300 정도 되는 거예요. 43,300에 안착했을 때 그때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살리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상승장에선 항상 큰 조정들이 나와요. 보면은 뭐 50%가 떨어질 때도 있고, 뭐 70%가 떨어질 때도 있고, 49%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면은 이 폭은 줄어들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전에 세 번째 사이클 때도 보면 27% 정도가 평균적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떨어지게 되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는 해줘야 되는데, 대신 거기에만 너무 몰두해가지고 현금 무슨 100%를 만들던가 그러면 이 움직임이 틀렸을 때 여러분들은 고점에 매수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러분들이 잡으면 그때가 조정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전체적인 마켓캡은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트코인의 마켓캡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론 뭐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20% 30% 조정인 건데, 이런 게 오더라도 결국은 얘가 이 전체적인 큰 하락 추세를 뚫었고 리테스트도 했고 올라줬고, 이 눌림은 그냥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떡락이 오는 게 아니고 이건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오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될 거고, 앞으로도 이게 뭐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설사 내가 조정이 와서 멘탈이 나가더라도 이걸 보면서 멘탈 나갈 것도 없어요. 현금 비중 늘려놓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보면 이게 지금 요 빨간 색깔 박스랑 똑같다면 얘도 여기 눌림이 한번 와준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눌림이 제법 크게 온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크게 올 수 있다, 눌림이 오면. 그래서 그게 끝난 다음에는 알트코인
코인들이 이렇게 민기적 되다가 엄청나게 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정말 이게 맞다면 아직까지 올라갈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올랐는데도 무슨 뭐 솔라나는 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잘 잡으면 우리가 정말 좋은 코인들만 잘 잡았을 경우에 먹을 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것도 보면은 결국 이제 이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볼리저 밴드 중앙을 넘어서 상위 밴드를 돌파했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노란색 지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조정만 끝난다면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음에는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해야 될 부분은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나머지 풀매수를 하는 것도 지양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더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사이클을 네 번째 사이클이라고 보면은, 그렇죠? 타겟을 이제 54,000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48,000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45,000이 이미 고점이 나왔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약간 지금 요거에 좀 뭔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코인베이스에서 45,000의 고점이 나온 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항상 코인베이스는 주봉에서 좋은 시그널들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시그널이라는 게 가격 변곡의 시그널을 줬어서, 바이낸스는 고점을 두 번 높였죠, 두 번째 때. 근데 코인베이스는 고점을 낮췄어요. 근데 첫 번째 나온 고점이 45,000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뭔가 고점을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사람은 진짜 진성 롱충이에요. 제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상승만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러한 형태의 큰 어센딩 수렴이 될 것이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진행이 돼봐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넓게 보는 형태의 어센딩을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되게 넓은 범위에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본다는 건데, 일단 좀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때처럼 올라가 주길 저도 바랍니다. 왜냐면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거 훨씬 좋으니까요. 근데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을 늘려놓자, 이것까지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마운트 곡스에 버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유출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버드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일단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뭐 100만 달러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예상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쭉 상승을 이으면, 그쵸?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건데, 정말 이게 될 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뭐 이런 뷰도 있다라고 해서 좀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USDT가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가져왔어요. 전체 시총에서,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총에서 USDT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었다라는 건데, 그렇다는 건 USDT가 발행될 때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관여하는 확률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USDT가 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공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소각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년 1월 10일까지 승인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이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며 5년 내로 금과 비슷한 지위를 얻을 거다, 그러면서 더 많은 신흥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사용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거는 점점 좋아지는 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비트코인이 위상이 높아지면 나쁠 게 없죠. 다만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맞고, 더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찬양하는 게 맞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게 줄어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저평가돼 솔라나 보세요. 사람들 진짜 FTX 사태 이후로 진짜 안 산다고 그랬지만 걔가 제일 많이 갔을 때,
그쵸? 굉장히 배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사기라 그러고 저게 도대체 무슨 내재 가치가 있어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지 않고 보편화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저평가일 때 매수를 하고 그럴 때 대중화가 되고 고평가가 될 땐 오히려 매도의 관점을 보는 게 이게 투자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수익 매매하는 고래가 최근 24시간 동안 51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거. 정말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더리움이 너무 저평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이번 상승장에 안 오르더라도 요 단기 상승장에 안 오르더라도 조정이 끝나거나 혹은 조정 중일 때 이더리움을 보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안 올라서. 이더리움은 계속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계속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는 거죠. 왜? 이전보다 시총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더리움이 상승장을 맞이하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더리움만큼 검증된 체인이 없죠. 자,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뭔가 이제 1세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1세대에서 한 1.5세대 가 되는 애들이 다 퇴장을 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짱펑자오도 바이낸스에서 퇴장을 했죠. 그리고 베리 실버트도 퇴장을 했습니다. 뭔가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짝짝짝 퇴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의 ETF가 가까워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음 랠리는 기관들이 핸들링하는 그런 장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그레이스케일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근데 사실 이게 바이낸스에서 짱펑짜오가 퇴장을 하고 베리 실버트 퇴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 지분 관계를 보게 되면 그렇죠? 결국 모기업은 DCG인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의 모기업 바이낸스가 짱펑자오가 대주주인 것도 변함이 없겠죠. 그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랑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두나무도 이제 홍채영 회장이 이제 회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전면에 나서는 건 이서구 대표가 나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뀌지 않나. 그리고 이게 바뀌면서 아무래도 월가 쪽으로 움직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베리 실버트는 미국과 가깝긴 하지만 뭔가 월가의 느낌보다는 그죠? 기존에 있던 크립토 세력의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물론 얘네들의 모기업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마스터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블랙럭이라든지 캐시우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면에 드디어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다는 건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닌가. ETF의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뭔가 오랜만에 아이디어가 좀 떠올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물가는 여기서 잠깐 기름값이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저는 빠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이 기간에는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이 될 거고 이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 형태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저는 인플레이션 시기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가 온다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2027년도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그 달러 차트를 보게 돼도 얘도 계속 내려갈 만한 차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이제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얘도 이제 이러한 식으로 차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몰리면 뭔가 예전에 어떤 때와 비슷한가 했을 때는 저 뭔가 3조 호황이 좀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기 침체가 정말 빠르고 강력하게 온 다음에 3조 호황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구글에서도 지금 AI 때문에 그 인력 감축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디플레이션 시기에 아마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겠죠.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AI로 대체가 되는 형태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강제로 뭔가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비대면이 결국 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걸로 어떤 우리의 노동의 방식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업무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그것처럼 요번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오고 한다면 그때는 인력 감축, 디플레이션에 대한 인력 감축의 명목으로
이제 인력 감축하면서 AI를 더 받아들이면서 AI를 통해서 업무를 대체하는 케이스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인건비 자체가 많이 낮아질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뭐냐면 이제 물가가 또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생산 물가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죠?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고, 그쵸? 그리고 달러도 떨어지고, 그쵸?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또 맞물린다면 금리까지도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이게 사실 금리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요 차트들을 좀 보잖아요. 뭐 10년물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이게 결국 특이점을 왔어요. 원래 이걸 돌파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사이클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 시기 이후에 조정이 오겠지만,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2차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예전에 3조 호황 자체가 좀 제법 길게 왔지만, 만약에 이게 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기에 끝날 수 있고, 사실 이런 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게 컸다고 봐요. 2020년에 코로나 때 돈을 많이 찍은 게 컸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뭔가 상승도 짧으면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짧지만 폭은 더 길고, 하락도 시간이 짧아지지만 하락폭은 더 긴 가격 조정의 형태가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이 바뀌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계속 적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가져왔으니까 실제로 저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뭔가 이게 제 생각에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에 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아무래도 조금 혼자 이렇게 매매하시면 제가 유튜브에 설명 많이 해드리지만 영상만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간다던가, 아니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코인을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좀 더 저에게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좀 상담 같은 것들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멤버십 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멤버십 방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가입을 하신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들어오셔서 멤버십 전용으로 읽을 수 있는 커뮤니티 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텔레그램 브리핑만 나오는 텔레그램 방과 그 다음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방, 그 두 가지 방을 전부 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시간이 되면 일단 영상을 최대한 올릴 수 있게끔 해볼게요. 그럼 안녕.